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어제는, 트럼프의, 탄핵 소식 때문에 한국 증시가 영향을 좀 받았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그거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어젯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죠? 오히려 미국 증시는 오히려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시장은 트럼프 얘기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죠. 한국은 늘 과민 반응합니다. 또 트럼프가 탄핵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북미회담에 신경 못 쓸 거다 하는 것도 오버액션이죠, 오버액션. 과도한 겁니다, 오버액션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깜도 안 된다, 깜도 안 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어쩌고는 깜도 안 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정도의 반응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면서 민주당 소속이죠. 낸시 펠로시가 본격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악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막아보기 위한 정치 공세다 그랬죠. 정치 공세. 바이든 부통령이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그 바이든 부통령의 악재가 부각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찬성한다 그랬지만 사실 바이든 부통령 건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자살골이다, 자살골. 민주당에 대한 자살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조사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좀 냄새가 나잖아요. 에너지 기업에서, 월 5천만원 정도, 트럼프 편에 하면 수백만 달러의 뭘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살 만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스캔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조사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매수해야죠, 자, 시작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북미가 평양에서 실무 접촉 중이다. 나와요. 실무 접촉 중이다. 평양에서 이미 실무 접촉 중이다. 나오죠. 평양에서. 어제 코스피는 27포인트 내렸고요. 코스닥은 15포인트 내렸습니다. 안 좋았죠? 외국인은 3,6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이것은 2100포인트 저항 때문에 그랬을 거다 생각합니다. 2100포인트까지는 좋았는데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까 하는 의문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매도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은 반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남북 경협주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제 코스피는 등락률이 14% 정도였죠. 코스닥도 14%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원래 이제 10% 미만이면은 이제, 강한 반등인데, 큰 악재 없는 상태에서 14% 정도면, 어제는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오늘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대부분 종목들이 좀 내렸는데,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한 1 내지, SDI가 6% 내렸네요. 자동차는 선방했죠. 현대차가 플러스, 또 만두가 2% 플러스. 자동차는 요즘 선방입니다. 이 자동차는 말이죠. 자동차는 제가 볼 때에 올해 실적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이제 1조 영업이익 1조 정도를 얘기하네요. 자동차. 이게 3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 현대차죠. 1조 이상. 현대차. SUV 쪽에서 잘 나가고 있고, SUV에서 팰리세이드가 좀
그 시설을 확장해서 한 그 15만 대 정도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좋다 그래요. 펠리세이드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텔루라이드 펠리세이드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죠. 펠리세이드라는 것은 이제 허드슨 강변에 있는 큰 절벽을 얘기하죠. 허드슨 강변에 있는 큰 절벽. 그 절벽은 아마도 3억 5천만 년 전쯤에 그때 만들어졌던 그 대규모의 용암 분출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라는 것이 그 아프리카 대륙과 그 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지게 된 계기였죠. 원래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허드슨 강변의 그 펠리세이드 같은 큰 이제 화산 분출과 그 지각이 쪼개지면서 그게 이제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로 분리가 되면서 그게 대서양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이제 허드슨 강에 있는 펠리세이드라는 절벽인데, 엄청난 절벽이죠. 용암 분출로 생긴 절벽입니다. 현무암으로 생긴 절벽이죠. 현무암. 근데 거기에 이름을 따가지고 펠리세이드라고 한, 그 이름이 펠리세이즈인데 펠리세이드라고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현대차의 어떤 SUV에서 어떤 기적 같은 자동차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 한인들이 많이 삽니까? 기적 같은 자동차 그런 의미인데, 정말 펠리세이드가 나오면서 기적같이 현대차의 대반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와 또 전기차, 전기수소차, 수소전기차, 이것을 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 이런 이제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내보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 그냥 굴뚝 산업이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차로 간다라는 거. 그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정의선 회장의 어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현대차의 그 미래 가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고,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 뉴저지의 펠리세이드에 한인들이 많이 삽니까? 그러네요. 저는 미국에는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자, 화학주는 어제 많이 빠졌어요. 화학주는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그렇고, 조선주들도 어제 이제 삼성중공업의 그 해양 플랜트 해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악재는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을 비롯한 이제 건설주의 하락이 좀 있었고, 그랬네요. 아, 트럼프 골프 CC도 거기 있습니까? 그렇군요. 자, 돼지열병주들은 어제 팜스토리는 상한 것 같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뭐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손 FNG, 이지바이오. 근데 돼지열병에서 이제 우리 특이한 것은, 그 백신주라든가 방역주 쪽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고기 쪽으로, 고기나 사료 쪽으로 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고, 그 다음에 하림은 닭고기죠. 그래서 팜스코, 팜스토리, 그 고기를 만드는 회사하고 사료를 만드는 기업으로 실질 수혜 가는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옮겨가고 있다. 오늘도 이제 돼지 열병 다시 확산 일로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손 FNG라든가 하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팜스코 마찬가지입니다. 좀 장중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은,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은, 오늘 뭐 장 마감쯤에 들어가도 되겠죠. 장 마감쯤에, 오늘도 조금 상승 출발해서 이제 좀 조정받을 것 같은데, 장 마감쯤에 매수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파는 이런 전략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호팜투테이블하고 체리브로도 이제 닭고기 회사예요. 조그만 회사지만, 이런 회사들은 뭐 괜찮다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사료 회사들. 어제는 이제 한일사료가 좋았는데, 오늘은 우상사료가 좋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물고기 같은 것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율주행차 수소차는 그날 하루 반짝하고 어제 좀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율주행차 쪽은 글쎄요, 이게 뭐 지속적인 수혜주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나 만두라든가 한원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 그 모비스 같은 거, 현대 모비스도 이제 부품주 아닙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 쪽은 어제 그 트럼프 얘기 때문에 주가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대아티아의 푸른 기술, 부산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뭐 철도 좀 빠졌고 좀 이제 트럼프하고 그 스캔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때문에 트럼프 탄핵 때문에 북미 협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북미 협상이 좀 동력이 약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뭐 그것은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됐네요. 이미 평양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죠. 북미 접촉 중이다. 평양에서 벌써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강한 반등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정치주 쪽도 뭐 어제 조금 내리고 다 내렸죠, 어제요.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쪽은 조선 쪽은 좀 많이 괜찮았습니다. 선방하고 있다. 태광, 성강밴드, 동성화인텍 상당히 선방 중이죠. 아마 올해와 내년 또 후내년까지 해서 가장 그 실적 개선이 많이 되는 쪽이 아마 조선기자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쪽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라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헬릭스미스가 어제 하한가에 두 번째 하한가에 갔는데 이제 헬릭스미스가 두 번째 하한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오늘 정도부터는 이제 신용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용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신용매물 이제 반대매매, 신용매물을 반대매매 나온다. 신용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헬릭스미스가 이제 오늘 세 번째 한가가 되면은, 신용을 아무리 조금 썼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담보비율이 이제 되면서 반대매매 나오는 물량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쇼커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쇼커버가. 헬릭스미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오늘 요거가 쇼커버와 반대매매, 요거가 이제 부닥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헬릭스미스가 하한가가 풀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이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한가가 풀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매매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쇼커버 물량도 있지만, 또 반대매매 물량도 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지금 이제 급하게 내려가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보대출 받은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담보대출 받은 것도 좀 있다 그래.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하여튼 매매에 주의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뉴욕 증시는 탄핵을 극복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잘 반등이 나왔죠. 0.6% 올랐고, 1.05% 올랐고,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을 낙관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들과의 미중 합의는 당신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찍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 그러죠. 일찍 될 수 있다. 이제 슬슬 이제 트럼프가, 선거전에 돌입하는, 그래서, 미소 트럼프로 이제 변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는데, 또 이제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했던 중국 기업에 또 제재를 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우리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탄핵 이슈는 더 강화되지 않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공화당이 하여튼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탄핵은 미국에서는 깜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괜히 신경 썼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보고 나면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 8월 신주택 판매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왈락 베스캐피탈의 일리아 페이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역 협상의 긍정적 무드에 탄핵 소식이 돌출했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반등해야 한다. 말이 맞죠, 그죠? 탄핵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죠, 지금. 자, 돼지열병이 강화도에서 또 발병을 했네요. 파주에서 시작된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하루에 3건의 신규 발병이 신고됐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은 확진이었다. 그래서 강화도 부른면에 농장 한 곳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면과 연천의 미산면은 음성 판정이었다. 현재까지 ASP가 발생한 농가는 총 6곳이라 그래요. 6곳. 그리고 돼지열병 소식으로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 키로당 6,200원까지 올랐다. 제가 돼지고기 값이 얼마 정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30% 정도 올랐다는 것 같아요. 30% 정도. 30% 정도 상승. 돼지고기 값이 한 30% 정도 상승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상승하니까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도 이제 가격이 불안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갔네. 트럼프가 탄핵에 대해서 멍청한 짓이다. 탄핵 역풍을 기대한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이든을 조사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탄핵을 시도 중이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7월 25일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바이든 부자의 비리를 조사해라고 압박했다 하는 그런 이제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거 대통령이 비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해라라고 압박한 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낸시 펠로시 한 의장은 탄핵 조사를 할 것을 지시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굴리면서 안 됩니까? 탄핵 조사를 하자 했는데 트럼프 얘기가 바이든의 아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는지 물어보세요. 우리에겐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수백만 달러 하면 100만 달러가 10억이니까 수백만 달러 몇십억이겠죠. 몇십억을 벌었다. 그리고 월 5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하는 5천만 원 정도 월 5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라, 월급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좀 큰 부분이죠. 5천만 달러,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아마도 5천만 달러 하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들이면, 달러로, 5만 달러요. 5만 달러. 월 5만 달러를 받은 거죠. 월급을. 월 5만 달러를 받았는데, 월 5만 달러 정도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니까 이건 좀 사실은 이게 바이든한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 캠프에서는 탄핵은 멍청한 짓이다. 역풍을 기대한다. 또 미국 공화당은 탄핵안이 넘어오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다. 넘어올 수도 없고 넘어오더라도 부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자, 월드컵 평양 남북축구, 평양에 응원단을 파견한다. 북한 축구협회가 예정대로 평양에서 진행할 테니까 한국 선수단 명단 제출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는 응원단 파견 관련해서 당국과 남북끼리에 좀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네요. 평양에 갈 수 있으려나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어제 있었죠. 어제 있었는데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진전되는 경우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하는 거고요. 한미 정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를 하는 경우에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에 대한 무력 불가침 원칙을 천명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무력 불가침 원칙. 그리고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비핵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했고요. 또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도대체 70년 동안 휴전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에 70년 동안의 휴전이란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인류 역사에 휴전이 70년 동안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휴전 70년?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휴전을 끝내자. 종전하자.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게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북한의 마음대로 못 가는 것도 왜 못 가냐? 전쟁 중이기 때문이니까. 전쟁 중이다.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 얘기죠, 지금. 휴전이니까. 북한의 전쟁 중이니까 북한에 못 간다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전쟁 중이 아니라면 하나의 국가가 국가인데 유엔 동시가입했으니까 국가잖아요. 둘 다 국가로 인정받았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가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거죠. 그렇죠? 전쟁 중이 아니라면 전쟁 중이니까 이제 보안법 이런 게 말이 되는 것이고 전쟁 중이 아니라면 보안법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의미 같아요. 어쨌든 DMZ의 국제평화지대를 조성하자. 그리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응조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DMZ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고요.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자고 등재를 제안했고요. 또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자. 이것도 굉장히 재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문점에서 개성까지를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엔기구를 유치하고요. 평화생태문화기구를 유치하고 DMZ에 또 유엔 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협력을 같이 하자. 유엔의 지뢰행동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DMZ 지뢰를 같이 제거하자. 판문점 일대와 개성공단을 평화와 경제가 상승하는 국제적 평화경제지구로 발전시키자. 요 얘기는 어제도 좀 이제 접경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좀 올랐잖아요. 접경지 종목. 접경지 종목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호재. 그래서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채널 A 보도에 하면은 평양에서 이미 북미가 실무 접촉 중이다 하고 해요.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는데 요걸 갖다가 채널 A가 그냥 보도를 해버린 것 같아요. 채널 A가 평양에서 실무 접촉 중이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하면서 요거는 비보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비보도. 그래서 다른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했는데 채널 A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보도한 게 아닐까. 채널 A에서만 그 내용을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론 몇 개의 언론에다가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북한과 미국이 평양에서 지금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널 A가 그걸 무시하고 보도를 해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채널 A가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채널 A가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은 거죠. 다른 데서 받았는데 직접 비보도를 받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해 들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채널 A는 직접 비보도 내용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다른 신문이 있잖아. 다른 신문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비보도를 전제로 받았는데 보도하면 안 되니까 니네가 보도해라 해가지고 채널 A에서 보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도 나왔고 채널 A가 이제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재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된 거 아니냐 생각이 돼요. 지금 평양에서 북미가 만나서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러면 다음 주쯤에 비건 대표가 직접 움직일 것이다. 비건 대표의 상대는 최선희가 될지 아니면 김명기 될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훈 국전원장이 지난주에 태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그래요. 태국을 방문한 이유는 11월 말에 부산에서 한해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의 위코코인가요? 위코코 대통령이 작년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나? 작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의장국이 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태국인 의장국이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 의장국 태국한테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초청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가봐야 알죠. 그래서 어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을 보고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은 2, 3주 내에 재개될 것이다.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되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북미 협상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남북 경협주가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3차죠, 3차 정상회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과 미국이 간볼 만큼 간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북미의 그 회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가고 있는 방향은 뻔합니다. 가고 있는 방향은 결국 영변 플러스 알파야. 이 알파에서 얼마나 해주냐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문제고, 미국은 개성, 금강산 플러스 그 소위 유엔 5개 제재 해제 요거거든요. 제재 해제. 그래서 아마 요거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북한이 조금 더 힘을 쓰면은 철도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철도까지 뭐 이제 어떤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철도까지.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남북철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 남북철도 현실화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이제 트럼프의 플러스 알파죠. 트럼프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는 철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아마 강선 정도 되지 않겠냐, 강선. 영변도 제거하고 옆에 강선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없애겠다, 이게 되겠죠.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어제 트럼프 탄핵 이슈로 충격받았지만, 이건 단기적 이슈다. 오늘 대반등할 것이다. 특히 이제 남북주는 크게 반등할 것이다. 미중 10월 고위급 회담 기대감은 여전하다. 세계 정치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오늘도 미국 증시 보니까 뭐 안정적이잖아요. 돼지열병은 계속 확산 추세고, 따라서 단기 급등나니까 매매할 때에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 요걸 하시라.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 북미 평양협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주에 비건과 김명길 혹은 비건과 최선희의 회담이 시작될 것이다. 남북경협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북경협주의 시대. 그래서 남북경협주 저점 매수. 지금은 남북경협주의 시대다. 그러니까 대북주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아직까지 여우한테 안 오신 분들은 여우한테 오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죠. 여우한테 아직도 오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가입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가 하겠습니다. 인천요 가입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파트너스 방송에 보면은 여기 가입하기가 있잖아요. 요 가입하기를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가입하시면 돼요. 회원 가격은 한 달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 33만원이니까 굉장히 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까지 해가요. 오늘도 화이팅!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주로 이번에 돈 좀 벌어보자. 올해 내내 힘들었는데, 남북주로 돈 벌어보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남북주 급등 나오기를 바라면서, 상한가 한 서너 개는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이번에, 남북주 지난 2월달 고점 확실히 돌파하고 2월달 고점 넘어서 고점에 더블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멋진
또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